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최중범 외 과장 1동.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종합행정관제사업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조까지는 기구 정원 등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총목과 소관입니다. 16조 평택시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위과제 카드 정비와 시청각 자료를 DB화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민기록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DB 구축과 기록물 실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조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의 행정기구는 1 의회사무국, 1실, 6국, 3 직속기관, 7 사업소, 2 출장소, 25개 읍면동, 443개 팀, 23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생활 밀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소음 보상, 감염병 예방 및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기능 쇠퇴 분야의 감축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자체교육과 상시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리더십 교육, MZ세대 조직 적응 훈련 및 신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직급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점수 인상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직장 동호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교육과 소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생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정기적인 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 구충 상담 등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여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직 인력의 공정한 채용, 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해 신뢰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변화와 화합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이행 확행입니다.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택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을 이행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 확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행정 중심 구현입니다.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 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은 2023년도에 포승읍, 청부읍, 고덕면 등 3개 읍면이 신규 추진할 예정으로 총 14개 읍면동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범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전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경험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주민이 참여로 더 나은 평택을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필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회의 활성화와 부서 피드백을 강화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383건이 접수되어 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45건에 41억 1,200만 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영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토론회, 예산 편성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자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안전도시를 위한 민관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치안협의회를 통해 경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 현안사항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해 평택시 범죄 예방 및 지역공동체 화합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치안 업무 지원을 강화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LED형 안심 신고망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미래 세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시대정신에 걸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 교육 및 활동 컨설팅을 확대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내 기업들과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읍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및 아파트 봉사단 등의 주민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온기를 전달하는 평택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3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실내 체육관 건립 등 환경 개선 사업과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학금 지원, 장학관 운영으로 평택시 미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별 맞춤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착공, 지역 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을 위해 빛깔 있는 우리 학교 등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온마을 체험버스, 온마을 원클릭, 진로 박람회, 대입 설명회, 박람회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을 본격화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영역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 및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20쪽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 업무 처리 및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1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9월에는 2021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총 26개의 회계에 대한 결산 승인을 마쳤습니다. 또한 일반 회계의 자금을 항시 확인하여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한 오류 및 공무원 가족수당을 점검하여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쪽 공정한 계획행정 추진 및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고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및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과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133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이 적기 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공용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물품 재물 조사를 통하여 공용 차량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산의 주차장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자 보건소와 지하주차장 사이 일부 광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실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효율 저하 및 단정으로 인한 부품 수급이 문제로 새롭게 교체하였으며 청산의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를 통한 시설 개선에 주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찾고 이용하는 청산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67쪽 공공장소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여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계층 간 통신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공원, 버스 정류장, 공공청사 등의 고정형 255개, 광역 버스 및 시내버스에 이동형 40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정형 50개소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동형 10개소는 지난 4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8쪽 시민 친화적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고자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하고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시 대표 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 통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보강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9쪽 사전 예방 중심이 정보 보안 활동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 정보보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단말기에 대한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노후 보안 USB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부 개정을 통해 대규모 질병 재난 발생 시 재택근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보보안사고 위반자 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CCTV 서버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평택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입니다. 평택 시민의 취업 실태, 취업 희망 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실무부서 인터뷰 및 자문위원 검토를 통해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본조사는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1일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41쪽 시민중심이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민원 친절도 자가진단과 힐링교육 및 민원응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입 비치와 외국인 방문 민원인 민원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외국어 통보 번역기를 활용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 단축 처리 우소부서에 대한 포상 실시 및 역지사지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만족을 위한 대시민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가족 관계 및 여권 업무 등 국가사무의 시민중심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혼연 신고 시 관내 전입 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등 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정부 24 서비스 중 온라인 간편 여권 서비스를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민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발급되었던 여권 업무에 이어 북부 지역 송탄 출장소에서도 12월 중에 여권 업무를 확대 개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전화문의 폭주에 따른 보건소 상담 대표번호를 흡수하여 56,499건을 상담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상담을 위한 행정 시스템 연계로 상담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세외 수입 시스템 중 체납 및 과혼합 서비스 연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평택시 민원 상담 콜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상담원 고객 응대 품질 개선을 통해 콜센터 이용률 상승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 및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시 현장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 736건을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을 주 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106건을 해결하는 등 시민복지 증진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734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범 CCTV 3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방범 CCTV 52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 장비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된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과를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그리고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앞서 먼저 좀 해당 과가 아닌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16페이지 보면 보유 기록물 현황에서 보면 영구, 준영구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영구 보관은 언제 것부터 있는 거죠, 지금? 예, 이 기록물은 이제 최초 평택시 생길 때부터 있던 기록물 중에 영구 기록물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수기로 했던 부분들. 예, 맞습니다. 수기로 제작된 작성된 기록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전 걸 찾으러 가보면 쉽게 찾기는 참 힘든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수기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보고에 돼 있지만은 시청각 중요 기록물 DB 구축 추진 금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찍었던 동영상 테이프를 디지털화해서 지금 사료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종이 기록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년에 한 3억 예산을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를 연차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종이 기록물이 이제 아무리 뭐 잘 보관을 한다 해도 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글씨 같은 게 희미해져서 찾기도 힘들고 어쨌든 그 부분을 가서 손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새롭게 이거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꼭 그 중요 기록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들 네네. 뭐 보상이라든지 권리관계 변동이라든지 이런 네. 기록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추려봤을 때 뭐 전체 지금 추산했을 때 약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내년에 다 투자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좀 디지털화를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지털로 행기 시작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전자기록물을 쓴 네. 거는 이제 2009년부터 저희가 온나라 시스템을 썼고요. 그 이전에 한 2004년부터는 이제 그 이전 네. 버전으로 전자기록물을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록물이 이게 필요할까 했는데 의외로 30년 전, 막 그 전께 필요할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보존한다고 했지만 사실 찾기는 그리 쉽지 않아서 꼭 필요할 때 서로 그 소통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고 또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록물들을 그 DB 구축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있는 것도 잘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항온 한스키는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추가를 하나요? 지금 항온항습기는 이제 서고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면 네. 뭐 3년이나 4년 요 주기로 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계속 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록물 관리는 조금 디지털 할 필요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못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운영에서 우리가 이 순환 조직을 하잖아요. 순환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보통 주기가. 조직을 그 바꾸는 거를 말씀하시는 네네, 그렇죠. 인사이동 이렇게 하는 거. 조직 그 변경은 뭐 네.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가능한 거고요.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기 인사는 7월 초하고 1월 초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무원들 정년 퇴직이 6월 네. 말과 12월 말에 이렇게 퇴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인사 요인이 발생을 해서 2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시로 해도 보통 뭐 한 자리에서 한 1년 이상은 있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그 순환 속도가 좀 빨라서 네. 1년에서 뭐 2년 그 사이들 많이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사이. 근데 이게 왜 그 직렬로 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목이나 세무 이런 데는 좀 그 부분이 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예, 말씀하신 대로 직렬별로 그 순환 주기는 다 다르고요. 네.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 있어서 네. 본청이나 출장소 세무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순환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또 그 자리에 거의 배치가 되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데 최근에는 순환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빠른 그건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차이고 그 세무 쪽에서 보면 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관계라든가 또는 뭐 자기 사정에 의해서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좀 갔다가 올려 해도 그게 쉽지 않고 또 그렇다 보면 인사에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일이라는 게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실사를 솔직히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원이 적어서 못 해가지고 실제는 그 인원을 더 써서 우리가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임기제라도 넣어서 그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인력 문제는 언제나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 팀이 따로 있고 그쪽에서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못하다 보면 사실은 더 거쳐야 되거나 또는 불합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서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그 소송 같은 게 이제 걸려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들이 사실은 뭐 다 전문가는 아니다 보면 사실 일에 뭐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소송 패소로 인해서 따로 저희가 인사에 직접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패소 자체가 공무원의 어떤 직무 태만이나 이런 거로 이루어져서 감사부서에서 어떤 문책을 받거나 네. 징계를 받았을 때는 그에 따른 또 인사상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불이익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서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했고 소통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일단 뭐 이제 탈루 세원 확보를 위한 뭐 적극 행정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뭐 소송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 시에서 인사상 불이익 주는 건 없고요. 네. 일단 뭐 오히려 이제 소송에 대해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제 지원책을 강구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제 뭐 전문 뭐 이제 세무직렬 부분이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전문직 임기제를 채용해서 뭐 이제 체납제 징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도 조금은 따로 가서 약간 일을 하다가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로 조금 약간 순환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유도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추진 계획에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과 행정 융합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를 하겠다는데, 메타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현재는 이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또 하는 도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한번 조금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그다음- 부분은 내년에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들 저번에도 우리가 초기에도 말했지만 그 콘도 입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콘도가 뭐 좀 최신에 지어진 콘도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콘도들이에요? 금년에 구입한 부분은 그래도 최근에 최근에 지어진 그런 콘도를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휴양소는 어떤 쪽인가요, 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계약된 그 회원권을 가진 콘도 이외에도 각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계약한 그 업체에서 예약을 해주면은 일반 펜션이 됐든 그런 어떤 휴양소든 숙박시설 그 예약을 해주면은 그걸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할 것 같아요. 이왕 해주는 거라면. 그리고 요새는 또 호캉스도 좋아해요. 꼭 뭐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라도 원한다면 그 액수 한해서 그런 부분 좀 도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는
막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좀 뭐하고 호캉스 가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셔서 어차피 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 쉬실 때는 푹 쉬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추진인데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 및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20페이지. 그 특수건강 진단 실시는 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모든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화학약품을 다루는 그 부서하고 그다음에 야간 작업,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그 건강 검진을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예, 상하수도 사업소 이제 스마트 관제 센터라고 해서 거기 야간 근무자가 있고요. 저희 네. 종합 관제 사업소 야간 근무자들, 그다음에 농기센터하고 정수장에 그 염소나 이런 유해 물질 다루는 그 부서가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가 네.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군데가 좀 해당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무래도 화학 물질을 쓰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인체에 스며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에 해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페이지 제가 받은 거기에서 보면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이 부분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시작이 됐나 봐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로 좀 예, 진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이제 국내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정말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8페이지 보면 직원 단체 보험이 있어요. 58페이지. 예, 예, 직원 단체 보험. 근데 21년도에 하고 22년도에서 한 1억 6천 정도가 더 보험료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요거는 이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입찰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 직원 숫자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이제 병합해서 이유야 좀 그렇게 되겠는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1억 6천씩 차이가 나나요? 그 이제 인원이 원래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 인원이 얼마나 늘었다고 1억 6천씩 차이가 나죠? 이건 한 개 보험사에서 오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여러 보험사에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이것도 들어오면서 보면 지금 권중원 외 4명이 해서 4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흥국생명에서 4개 보험사. 근데 이게 또 서울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꼭 서울에 있는 거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본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고요. 보장 금액 자체가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것도 단독으로 안 들어오고 되게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1억 6천씩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같은 회사예요, 이게. 그리고 1년 사이 직원이 얼마나 늘었다고 이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요. 예, 요건 따로 그러면은 자료를 네. 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고 좀 상식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더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됐든 뭐 본사에서 온다고 해서 가격을 깎아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차피- 입찰로 진행이 되는데 네. 보험사들이 뭐 이런 말까지 그렇지만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은 금액이 많은가요? 보상 받는 금액은 꽤 되고 있습니다. 꽤 된다는 건 우리가 불입한 거에 비해서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세부 내역은 그 의원님께 따로 좀 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 들은 걸 제가 다 받아봤는데 필요한 보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보상은 별로 못 받는 보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은 만큼 보상을 받는 건 뭐 흡족한 거 아니야. 그만큼 일이 발생이 됐다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또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옳은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도 굳이 서울에 해야 되는가 뭐 본사라고 해서 그건 저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저희가 그 따로 현황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 보고를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아파트 봉사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몇 개 아파트 봉사단이 있죠? 지금 현재 아파트가 아니 현재 만들어진대. 예,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지금, 정도? 예. 뭐 개나리 아파트나 뭐 고덕 파락운동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걸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지금 운영 상황을 좀 평가를 해보고요. 네. 필요하다면은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제가 보기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근데 지금 그 아이스팩 수거미 재배포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환경 캠페인 차원에서 네. 사회적 분위기도 그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이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공유 이제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아이스팩을 실제 수거를 해서 이걸 재활용을 하는 데까지 좀 네.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걸 배부를 하는지 요거는 이제 환경부서에서도 좀 그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자원봉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그 취지에 맞게 네. 그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지금 그 맨 고민을 하고 처음에 이게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이게 또 흐지부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다면 보완할 건 하고 이래야지 시작은 막 좋은데 결론은 해나마나한 게 돼버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요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요 이제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서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건 이제 올해까지 한번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요걸 어떻게 확대 나갈 건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소통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 안 되고 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요즘 업체가 이제 물로 하는 걸로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게 많이 못 미치니까 잘 소통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이제 아파트 봉사단이 이제 최근 뭐 기후 환경 변화 문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 순기능들 뭐 찾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고요. 또한 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뭐 평택에 이제 많이 신설되고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기존의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지역들에 대한 건전한 공동체 문화 네. 형성에도 이게 상당히 이제 네,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환경하고 공동체 문화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 봉사단 어차피 그 아파트 안에서 좋은 제안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잘 소통하셔서 정말 한번 밀고 나가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던가 이게 해담말 흐지부지하면 뭐 하는 것도 이런 소리만 듣게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네네. 그다음에 23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도시 조성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입찰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 그런데 내년 3월까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 간의 그 교육 격차 때문에 특히 서부 쪽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 또 그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의 그런 부분도 잘 지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용역에 이렇게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담아야 될 부분들을 잘 담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 있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관내 업체 공사 용역 계약 체결 및 생산 제품 우선 구매가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관내 제품은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 관내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네. 조달 구매를 통해서 외부 거를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닌데 주변에서는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는 합체만 한다. 그럼 저희도 의회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감을 못 느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역 업체가 워낙 또 많기도 하고요. 네. 그 공사 나오는 건수가 네. 지금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다 계약하는 건 아니고 네.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소 쪽은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 네. 그 이상 되는 입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입찰되는 부분은 뭐 관내 입찰과 관내 입찰이 있는데 저희한테 그 모든 그 업체한테 골고루 줄 수는 없어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평택시는 지역 경제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모두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역 우선, 지역 업체 우선, 지역 생산품 우선 이런 기조로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각 실국소에서도 보고회도 개최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 업체 취약계층 생산 제품도 이게 우선 구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선 구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것도 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챙겨봐서 아니 그런 말씀으로만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매번 챙겨본다 그랬는데 그쪽 분들은 아직도 1% 2%밖에 안 된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우선 관에서라도 좀 더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포로수가 너무 낮고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결과 그 업체들이 편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쓰던 업체를 쓰게 되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는 들어갈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뭐 계약 보면 업체 이제 현황도 이제 많고요. 일단 최소한의 그런 뭐 계약 불이익을 안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게 노력하도록 아니라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업체가 진입이 어려워. 진입 자체가. 왜? 그분들이 하던 것들이 그 사람을 주려고 했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편하고 무슨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들으니까 했다고 전 생각을 하지. 우리 회계 과장님 열심히 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일을 잘해요. 제가 알아요. 대화도 해보고 뭐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는 연구하셔야 돼요. 어? 근데 그 자체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매번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매번. 네,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객관적인 거 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그 처음에 진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하고 내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신경 쓰셔서 새로운 업체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주셨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23페이지 청사. 우리가 청사 이렇게 들어가면 중앙로에 이렇게 예쁘게 꾸몄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차가 2대가 오갈 땐 사실 좁아요. 왜? 좁은 길은 아닌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서로 빼주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에는 거가 그냥 공간이었는데 그걸 예쁘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단을 쌓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그게 특이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생기는데 급하다 보면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어떠다 가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문제 아닐까? 아니면 고기를 조금만 더 안으로 들여놨으면 세워놓고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객관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하다 보면 밖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는 시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최중범 행정자치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나머지 소관부서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 후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관부서 변경으로 3차 추경에 질의한 내용이 조금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시민고충 처리위원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소속을 이제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이제 신관 그 3층에서 저희 본관 그 총무과 옆에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근무하시는 분은 3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 1명 이체받아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상황을 물어봤는데 그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고충 처리위원으로 변경했을 때 인터넷을 통한 그 접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관 소관일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연도별 추진 계획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추진 계획은 따로 수립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고요. 매년 그 이제 처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에서 그 1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부분은 이제 타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대부분 독임제로 한 분이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3분이 합의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3분이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이제 합의제인데 자문위원회 둔 곳은 성남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고요. 운영도 이제 자주 운영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독임제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저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가 연 2회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뭐 독임제가 아니어도 세 분이 근무 합의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 4급 상당의 하한액 연봉의 2분의 1을 지급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받아가는 현재 급여가 얼마인가요? 연 3,18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월 급여로 따지면 한 265만 원 정도가 되죠. 예, 맞습니다. 최저 시급의 3.7배 이상이고요. 시급으로 치면 주 20시간 근무하고 받는 급여로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어떤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예, 이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근무 현황 일지를 보면은 주 20시간이 안 되는 주가 굉장히 많고요. 또 주 2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주도 많습니다. 또 주에 하루를 근무한 주도 많고요. 근무를 하루도 하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월 근무 시간은 이제 충족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월 10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로 했을 때는 주 20시간 근무를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제 20시간이 안 채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은 주 20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근무자의 형평을 고려한 근무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근무가 현재 가능한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무자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는 이제 국민권익위법에 근거를 두고 또 이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그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업무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이제 계속적으로 권고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홈페이지에 운영 공표 현황을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퇴직 공무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평택시의 공무원 신분이었던 분이 제3의 시각에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과연 민원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근무일지만 봐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관예우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관예우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 채용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태 관리 부분입니다. 뭐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규정된 주 20시간 근무의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 주 3일 이상 출근해서 출퇴근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근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8시에도 출근하고 뭐 8시 반에도 출근하고 뭐 시간이 정해진 시간도 사실은 없는데 어떤 시간을 좀 충족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부분입니다. 평택시에서 근무했었던 퇴직 공무원의 채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채용부터는 시민의 고충을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한 부분도 규정도 좀 신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가 좀 분산되지 않고 집중돼서 조금 더 집중도 있는 완성도 있는 업무를 위해서 이런 제도의 보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도별 추진 계획하고 자문위의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목표 달성에 따라서 예산이 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3차 추경처럼 실적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보다 좀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목적과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3의 중립적인 영역의 공간이 훼손돼서 오히려 우리 시가 신뢰감을 좀 더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해서 또 의원님께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이와 과장님들 수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민원 처리상을 보면 그 당직 근무자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당직을 쓰다 보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니 민원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이제 뭐 급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아마 그 뭐 좀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뭐 대응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그런 민원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희 당직자는 뭐 이제 그 실과별로 과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종전에는 과거에는 남자 직원들만 이제 야간 당직을 섰었는데 이제 요새는 남자 직원들이 이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까지 이제 해서 같이 이제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이제 야간 민원 근무할 때는 좀 물론 공무원이 이제 근무 경력이 이제 많은 직원들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는 뭐 민원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속하게 뭐 판단을 잘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날 발생된 민원은 다 해당 부서에다 연결해서 이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뭐 민원인이 야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전화로 이제 민원하고 뭐 방문해서 민원하는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에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34페이지인가 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 용역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63개 정도 용역이 발주가 나갔는데 거기서 47개가 외부 업체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중요하고 뭐 지역에서 못하는 용역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63개 중에서 47개면은 굉장히 좀 많다. 예? 그래서 이게 지역에 이제 관내 업체들도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용역도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용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지역 업체를 좀 우선 좀 배려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지역 경제도 어렵고 한데 예?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총무과 용역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교육하고 21년, 22년 요때는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센터 관련된 그 수의 계약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이나 교육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관내에 만약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뭐 무인 방범 시스템 용역 이건 그렇고 CCTV 유지보수 용역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충분히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충분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업체 우선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그 신규 사업 교육청소년과 신규 사업에 보면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41페이지. 예. 이게 뭐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뭐 참여도나 호응 이런 게 어떻습니까?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법무부 그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그 평택 지역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 요거는 그 청소년들을 23명을 선정을 해서 그 이제 대학생 멘토 또 그 지도위원 멘토 2명에서 4명이 이게 한 조가 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위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이제 어디 그 문화 체험 활동도 하고 이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3명 요 사업비에 맞춰서 23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23명이요. 그러니까 뭐 그 참여하는 학생 청소년들도 굉장히 뭐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문화 체험 활동 이런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요 자체 그 지역 협의회에서 그 생활비 뭐 월 2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좀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계속, 네. 여기 올해 처음 한 거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 이런 사업은 계속 또 활성화해가지고 좀 청소년들 선도하고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요 자체에 네. 그냥 협의회에서 이제 여러 그 어려운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있고. 또 소득이 좀 낮은 층 그 청소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7페이지 보면 그 학교와 마을을 잇는 온마을 체험버스 운영 이게 이제 780대 올해는 했고 앞으로는 이제 이걸 좀 늘릴 1,100대로 지금 추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거를 그러니까 마을에 뭐 체험하고 가는 그 버스 지원하고 이런 사업 같아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네, 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역 그 대표 체험체로다 한 12군데를 이제 선정을 해 놓고 있고요. 뭐 진이향교나 팽성읍, 객사, 섭길, 소리터, 뭐 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관제 사업소 이런 12개 사업처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지역에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으면 그때 이제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아니라 평택시 지역에 뭐 농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홍도도 괜찮고. 네,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다가 한 400여 대밖에 못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700대를 목표로 했는데 700대가 다 이제 소진이 돼서 그 입찰 잔액 가지고 80대를 더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뭐 버스를 또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안전 사고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겠네요. 예? 이건 이제 그 외주 업체에다가 이제 외주를 줘서 버스로 이제 이동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외주 업체에 주고요. 그 보험 이런 부분 다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스마트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스마트 스쿨 운영. 네, 스마트 스쿨 사업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되면서 이제 그 격차가 좀 심해진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이제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그 학생들에게 그 AI 학습 기기하고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이제 그 멘토를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줘서 그 맞춤형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0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90명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런 또 지원하는 그런 게 따로 있죠. 다른 이거 말고. 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이제 교육청하고는 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긴 한데 이건 평택시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으로다가 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보편적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과에 보면 그 2번 이상 그 설계 변경한 팽성대교 확장공사 그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금액 대비 한 2억 5천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이제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뭐 공기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ES 변경이라고 해서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상승분 반영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금액이 거의 50%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사항은, 대해서는 사업부에서 사업소에서 네. 답변을 해야 이런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뭐 일부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바쁘시게 해주셔서 네,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회계과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공유재산은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행정재산에는 이제 뭐 공공용, 뭐 공용, 이제 공용이라고 하면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용이라고 하면은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행정재산에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일반재산은 이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공유재산이 이제 시유재산이라고 시유지가 있고 뭐 도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적이고 도유지는 위탁받아 관리하고 구유지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몇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지금 공유재산 처분해서 81필지 뭐 이렇게 돼 있고 신규에 관련된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게 언제 기준일까요? 이 집계가? 이게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0월 말이요? 예, 예. 그럼 저희 딱 요 행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신 자료인 거죠? 네네. 그럼 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시유재산에서 일반재산 해서 총 필지 978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까 그 페이지랑 이 페이지랑은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공유재산 처분 81. 네네, 이거는 여기 그걸 다 정리한 나머지 현존 잔액을 여기다 쓰신 건가요? 예, 현재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맞는 내용이라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유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 중에서 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회계과 말고 다른 곳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니 현황은 있습니다. 전체는 이 책자 안에, 저희 자료 안에. 이 안에는 회계과 부분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분기별로 공유재산을 그 322페이지에 네. 분기별로 공유재산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확인을 좀 하다가 여기 지금 8페이지 자료에는 총 필지가 978개로 확인이 되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유재산 자료에는 총 1015필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홈페이지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라고 한다면 분기를 따주면 9월 30일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한 달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변화가 된 내용은 당연히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거고 맞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자꾸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냐면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봤고 어떤 차이지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11월 23일에 다운을 받았지만 근거 자료로 보면 9월 30일자 기준일 거라는 추측하에 해보면 1015개 필지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과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 중이라고 해서 나온 여기 쭈루룩 보면 필지가 다 나와 있으세요. 있죠. 완전히 필지 명단이 나와 제출해 주신 자료 있으시죠? 네네. 예. 399페이지. 잠시만요. 300 하도 많아. 네.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이 자료에서 누락된 건수가 있습니다. 37개 필지가. 그러면 이거는 다 다른 과에서 관리 중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부분하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자료하고의 비교를 그건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을 제가 파악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이 자료에 443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건물과 시소유, 시설물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이게 소재지와 그 종류가 있고 임대 사용 중인 계약자, 임대 기간, 임대료, 무상, 유상 이런 여부까지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한 건가요? 네. 여기 표시된 소재지의 재산 종류 중에 일단 제가 토지 부분만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연번 그 13번째 평택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소재지가 도시지원 1길 91로 표시되어 있고 임대료는 적은 건 아니고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소지로 검색을 했더니 수영장 이제 새로 생긴 고덕 저기가 나오더라고 센터가. 근데 이게 집원으로 검색을 하면 해창리 1266번지입니다. 다시 42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위쪽에 보시면 880번 항목에 해창리로 되어 있는 지목으로는 두 군데가 있어요. 주소 보시면 네. 195-8번지, 222-6번지. 지목은 각각 답지 대지로 되어 있고 대부 중인 곳은 해창리 195-8번지입니다. 그러면 해창리 1266번지는 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지원 1길 91번지 거기에 빠져 있다는. 네, 해창리 1266번지.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이거를 지금 개별적으로 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의원님께서 사유를 이제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번별 주소하고 또 이제 뭐죠 도로명 주소하고 이제 돼 있는 것도 토지하고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 대비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거로 보고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번으로 되어 있고 건물 명단에도 없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건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거고요. 이게 하천 시설 뭐 도로 주차장의 이유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 했는데 농업센터원의 주차장은 정말 쪽평인데 전기 충전이라는 이유인지
라고 예측은 합니다. 근데 누락된 피치들을 또 보면 거기는 이제 명시가 농업생태원 주차장은 또 명시돼 있고 하천, 국어, 대, 도로, 전 다 있어요. 누락된 그 종류가. 이거 외에도 누락된 곳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하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우리 사실 이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수익은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럼 우리 이 내용이 의원님 그 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요 자체도 지금 앞뒤가 다르고 누락된 게 너무 많고. 의원님 그 지금 현재 그 399페이지부터 있는 그 재산은 일반 재산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442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요거는 좀 행정 재산이라 그거하고 지번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재산입니다. 이게. 다른 재산인데 다른 건 들어가 있다니까요. 같은 기준에 다른 것들은 들어가 있고 얘는 빠져 있고. 제가 다른 거 다 명시를 불러드릴까요? 이거 37개. 그리고 여기 지금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출해 주신 자료 422부터 있는 그 자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비고에 나와 있고 대부중으로 나와 있고 공유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걸까요? 도시개발하고 있는 구역 지역 안에 있는 거죠? 네, 토지인 네. 거죠. 근데 제출 자료 또 402페이지에는 아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413번, 414번 7원동인데 홈페이지의 재산 거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연계가 안 되든 뭐 정리가 뭘 기준으로 행감을 하라는 건지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여기에 명시를 그럼 정확하게 이건 무슨 자산이다, 무슨 재산이다, 행정 기준으로 뭐다 이렇게 명시가 된 이거 그냥 던져주신 것밖에 안 돼요 내용이. 그럼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고 세외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 결산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건가?까지 가더라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홈페이지 부분하고 이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공시도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확인 다 하다가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거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자료랑 연결이 되고 우리 이 지금 공유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네. 일단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정비가 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정비가 된 상태인데 지금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의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자료도 정리를 제대로 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정리를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정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해주시고요.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전체 리스트에서 그거에 대한 현재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책자가 지금 유정아 의원님이 보기에 이게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안 맞아요. 실제로 안 맞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399쪽부터 있는 거는 일반 재산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근데 유정아 의원님은 그러면 다른 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전체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분류 작업을 해서 네. 여기 약간 뭐 이제 상이한 부분이 표현의 방식 뭐 집원을 뭐 도로명으로 했고 뭐 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럼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도 최종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도 전체 지금 왜냐하면 자료가 좀 혼란스럽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전체 정리 확인되면 저희들도 다 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수정해 주세요. 거기에 무슨 재산이다라고 공유재산이라고 통칭을 하시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행정의 언어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도 만약에 제가 이거 찾았는데 뭔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운 그 수원만 해도 QGIS 시스템 활용해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를 통해 갖고 비예산 업무 수행해서 약 3억 원 예산 절감했고요. 안산도 행정의료 찾아서 소송 통해서 무상으로 공유재산 43필지 3억 6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 정확도 뭐 3cm까지 나오는 사용해서 미등록 재산 정비를 하고 575필지 약 1,766억 원을 찾아내서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이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라던가 표현의 차이로 이런 헷갈림이 있는 거라면 그래도 정비가 빠르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이게 재정 구조상 굉장히 큰 부분이고 세액 수입과도 연결이 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계 관련 전문성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DB 자료랑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함께 그 현재 운영 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 저희 의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문제나 이런 부분들 저희 해당 상임위 관련된 거 잠깐 하고 중식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20쪽에 보면 그 중대재해 관련해서 그 맨 아래 보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추진해서 그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간담회 당시에 환경지도과의 어떤 특사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이나 어떤 장비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환경지도과나 이런 어떤 그 단속하는데 호흡기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한 적도 있고 해서 좀 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정보통신과 할 때 할 거고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오후에 질의는 드릴 건데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뭐 오늘 행간 마치기 전에 주시면 좋겠지만 자료가 좀 방대하다 아니면 자료가 좀 미비하다 하면 서둘러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 거라면 이관을 좀 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시에서 나가는 문자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지금 소통본부관에서 보내는데요. 이것을 제외한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문자 메시지가 있는지 있다라면 시장님 부시장님 있다라면
발송 관련해서 2년치를 일시와 내용 관련 비용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이제 해외 방문을 하거나 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기관 방문을 하셨을 때 받으신 기념품들 이 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좀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